중견기업 공장장 중견장입니다. 이제 정말 2025년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12월 말에 진급이라든지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다니고 있고 다녔던 회사도 항상 12월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조직은 왜 이렇게 바꿔대는지 적응할 만하면 또 변경하고 미처 팀 이름도 외우기 전에 팀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중장기 계획 없이 그때그때 어떤 특정한 입김이나 단기적인 방향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사업계획에서 실행하는 부분까지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10월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11월, 12월에 이미 실행에 대한 준비를 실시하고 1월부터 바로 성과가 나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거나 옆에서 보이는 몇몇 회사들은 사업계획이 1월에 되어서야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1월 실적은 물 건너갔고 2월, 3월을 준비하면 벌써 1분기는 끝이 납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사업계획 달성을 위해 달려봐야 제대로 된 실적을 낼 수 없습니다. 그나마 사업계획이라도 쳐다보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업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중견기업, 중소기업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서론이 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 초에는 조직 개편,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다른 팀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내 위에 상사가 올 수도 있고 사장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옆에 동료 또는 상사의 자리가 갑자기 공석이 되는 경우도 있죠. 저도 한 회사를 지금 8년째 다니고 있지만 제 위로 벌써 4명의 상사가 왔다 갔습니다. 작년에 5번째 상사가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꼴로 바뀌는 겁니다. 이러면서 정말 참 별별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떤 사장은 와이프를 회사에 취직시켜서 직원들이 사장 와이프 눈치를 보게 만드는 사람, 매일매일 술을 마셔서 하루도 술 냄새가 안 나면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사람, 주말에 나와서 업무 보고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등등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라도 내 위로 오면 같이 맞춰줘야 하는 게 직장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의 본론, 새로운 상사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올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아남는다고 하니 좀 비굴해 보입니다. 살아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보낼 수 있을까로 생각하고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제가 직장 생활 해보면서 그래도 가장 잘 먹혔던 방법 순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친절하게 안내하는 동반자가 되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일을 하고 있었고 새로운 상사가 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이 더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위치가 있다 보니 아닌 척 하지만 새로운 상사도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출근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직장 이직을 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이직했으니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서 가장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회사와 다른 생소한 시스템이라든가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가르치려고 드는 태도로 상대가 느끼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중간중간 어렵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공손하게 해라입니다. 가수 이효리의 10미니처럼 상대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태도가 상사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고 그 선입견을 없애는 데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 며칠 또는 몇 주간은 약간 오버한다고 생각할 만큼 공손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회의하고 술 한잔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옆집 아저씨, 동네 형처럼 편해질 시간이 옵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가능한 공손하게 대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당분간 업무의 일정과 납기를 준수해라입니다. 회사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업무에 쫓기게 마련입니다. 어쩔 때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없이 1분 1초가 아깝고 몸이 2-3개쯤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회사 생활입니다. 뭘 그렇게 시키고 무슨 사건 사고도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정말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상사는 뭘 그렇게 요청하는지 해달라는 게 많습니다. 계속 같이 일해왔던 상사는 왜 그런 일들을 시키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언제까지 일을 해줘야 될지 파악이 되지만 새로운 사람은 왜 그런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요청한다는 것은 자기도 뭔가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그 상사의 윗사람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내 위로 온 상사들도 수습기간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상사도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나름 성과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 요청한 자료는 요청한 날짜에 딱딱 가져다 주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주 만나서 자주 보고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새로운 상사도 평가를 받습니다. 얼마나 빨리 업무 파악을 하고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가가 중요한 평가 방법입니다. 그 평가는 새로운 상사의 상사가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냐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새로 왔으니 그 사람이 벌려놓은 것은 없을 것이고 모두 그 전 사람이 쌌던 똥을 치우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된 일이니만큼 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한 평가는 후순위이며 어떻게 조직을 장악하고 업무 진행을 하느냐가 첫 번째 평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많은 정보를 줘야 하는데 새로운 상사가 굉장히 외향적이고 진취적이면 좀 쉽겠지만 사실 나이 먹으면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사도 굉장히 눈치를 보고 회사를 다니는 경우죠.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조용조용히 알려주거나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며 그 사람의 훌륭한 조력자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개인적인 자리, 즉 술자리, 커피타임, 담배 하나 피우는 사이가 되고 주말에 같이 운동도 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조금 더 멀리 보고 고민하는 척 해라입니다. 회사 생활은 숫자의 연속입니다. 저는 제조업을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서가 숫자, 그래프로 이어지는 엑셀, PPT 등 이런 작업들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엑셀 칸을 채우느라 하루를 거의 다 소비한 느낌입니다. 새로운 상사는 이것저것 궁금할 것입니다. 그럴 때 몇 가지 물어보는 질문 속에서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 실적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현재 가동률은 몇 프로고 부하율은 몇 프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한마디 더 하는 거죠. 어떤 모델이 신규로 생산되는데 이 모델을 생산될 때는 얼마 정도가 예상되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 그리고 가동률이 낮아 고민인데 지금 뭐뭐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다. 이래서 호응을 이끌어내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또 역효과를 낼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죠. 그럼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료 좀 만들어서 보고해줘 하는 순간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눈물이 앞을 가를 따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늘고 길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몇 달 고생하면 나중에 좀 편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아부로 보여지거나 너무 쉬운 사람이 되면 안 되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부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아무 때나 개인의 의사 없이 무조건적인 동의에서 출발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근거를 대고 꼭 필요할 때 자신의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고 간혹가다 반대되는 경우에도 예의 있게 대응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부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어느 순간 그 상사와 대등한 위치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부임한 상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꼬셔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사표를 품고 다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던져보지 못하고 결혼만 안 했어도 애들만 없었어도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라도 가지고 태어났으면 하는 후회와 불만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으니 그 기반 안에서 노력하면 언젠가는 찬란한 영광을 누릴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다 같이 파이팅하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회사 생활이 다 그렇고 더러워도 참고 다녀라라는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 말고도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공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직장 상사 새로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좋더라 라는 개인적인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직장인이만큼 열심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